무슨 얘기? 예전에 간첩으로 누명을 읽고 감옥에 사시다가 무죄로 나오신 옛날 프렌드 그 친구에 대해서 인연과 관계를 좀. 내가 그 자리에 케네디가 한 소리같이 내가 제대로 얘기하는가 모르지만은 Not ask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but ask what can you do for your country든가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그 거꾸로입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네가 못했기에 네가 나라에 대해서 이런 것 저런 거 요구하느냐 한 소리지만은 우리 세대는 우리 조국이 우리한테 뭘 했냐 거꾸로 질문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특히 해방 후에 우리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 그런 것을 통제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 책임을 거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정권을 유지할 도구로 만들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 나는 고도성장 시기에 이런 사람으로서 나는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가장 실망한 것 중에서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짓까지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 동료 교수 말하자면 예를 들면 문교 정책을 가지고 보더라도 어떠한 근거도 없이 더군다나 환경이 전혀 다른데 미국식만 닮으려고 그래. 미국 예를 들면 승진을 한다. 승진을 하려면 반드시 논문을 내야 된다. 그럼 논문을 쓰려면 연구가 필요한데 연구비가 자기 눈곱만큼 주는 월급 가지고 자기 돈으로 할 수도 없고 시설도 없고 그렇죠. 환경도 안 되고 그런 거 국가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예를 들면 대학 교수를 계속 하려면 연구해야 되고 논문 내야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환경이 정부에서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줘. 그럼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별 수 없이 우리나라를 안 되니까 선진국에 가서 배워야 되고 그 시를 이용해야 되고 그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내가 전북대학교 교수 있을 때 내 동료 교수 중에 전 대학은 다르지만 한 교수가 있었는데 나는 IAEA 펠로십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연구 자금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연구했지만 그렇지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기 돈이 없으니까 친구 의존할 수도 있고 그런 바닥에서 그래서 어렵게 일본에 연구 생활을 하러 온 동료가 하나 있었는데 연구비가 없는데 마침 조선장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조선장학교라는 건 뭔가 보니까는 대한민국의 에서 이사가 2명, 이북에서 이사가 2명, 그러니까 고려문대학에서 이사가 2명, 조선 조총련에서 이사가 2명 해가지고 양쪽에 자격이 똑같은 그 이사 4명이 경영하는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준다 보니까 이런 데서 돈 따면 돈 얻어가지고 하면은 뭐 문제 없겠다 생각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 인정한 것이고 그러니까는 가서 장학금을 타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 들어가서 보니까는 그때는 이북이 훨씬 잘 살 때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2배나 더 잘 살 때예요. 이북에서 전기 줘야 받아 움직이는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돈도 일본에서 거리민단에 나온 것보다 족중련에서 대부분 돈이 나와. 그러니까 돈을 타러 가면 족중련 계통 의사가 돈을 주니까 자연히 그 사람하고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가 모르지만 절대로 그 사람이 무슨 그렇다고 해서 나 뭐 그것이 그 사람 수의학한 사람인데 수의학한 사람이 뭘 알겠어? 정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예? 저 국가 비밀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들어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정부가 뭐 야당 후보 식구들 문제가 생기니까 그놈 덮어쓰려면 뭐가 사건을 만들어 행했으니까 울릉도 간첩 사건이다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 주모자로 이 사람을 그 장학금 받아줘야 밖에 아무것도 없던데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데 이북 사람 말이야 이북에 가까운 사람 접촉했다. 이 박사 때 이 박사 올소 뭐 빨갱이라고 그래가지고 1년 6개월 징역시하를 하는데 막 그거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가지고서는 간첩사건 꾸며가 주모자로 만들어서 무기정약만 징역이 쳤더만. 그래서 그 일가가 그 참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자 생활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 사족까지 말이야 그냥 그 아주 수십 년 동안 그래가지고 몇십 년이요 그때가 저건 수십 년 지나서 재차 재판했는데 무죄 판결이 났어요. 무죄 어떤 정부에서는 무죄 판결이 어떤 정부에서는 무기징역이고 그러한 정치를 국민들이 받아야 되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걸 거꾸로 아니 조선장학회 만들어서 만들어놨으면은 똑같이 돈을 또 못 내는 놈이 돈 내는 좀 저에서 돈 받았다고 하고 그 간첩이 되어버려 그런 정치는 그만둬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민을 말이죠 괴롭히는 그런 정치 그것이 요새도 뭐 요새 무슨 뭐 묘혼 무슨 문화 계통의 묘혼 얘기가 블랙리스트 나오는데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쪽은 그냥 막 지금 빨갱이라는 말이 나오지 빨갱이 될 사람 하나 우리나라에서 빨갱이 할 사람 하나도 없다. 하나도. 내가 그 전에 일본에 있을 때 누가 와서 말하자면 초총영리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죠. 이남이 잘못 사는 것은 미치국주의라고 뭐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같은 민족끼리 그런 소리 맙시다. 그러고서는 그러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남에 못 산 사람이 많지만 이북에는 자유가 없다면서요 하고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가난하라는 자유는 없어도 다른 자유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랬죠. 나는 가난하라는 자유까지도 가지고 싶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박사 때 그 단독정부 수립 반대 해가지고 유치장 생활 좀 한 적이 있는데 유치장 생활 일주일 한 뒤에 내가 평생 폐소공포증이 걸렸어. 그때 느낀 그 자유 이거는 애지간히 굶더라도 자유하고 바꿀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랬더니 그 뒤에는 그 사람이 다시는 안 나타났다고. 그 사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빨갱이 있을 수가 없다. 이만큼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빨갱이 되냐. 빨갱이 없는 그렇죠. 지금도 종북이다. 빨갱이 차면 그 사람들 종북이고 빨갱이다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옛날 그 감옥에 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그 프렌드 교수 그 최근 근황은 좀 알고 계세요? 그 사람 뭐요? 최근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인제 그 사람이 더욱더 수의학교 쪽 인제 요새 뭐 애완동물도 많으니까 잘 살던데 그러니까 결국 대학 교수 그만두고 인제로 가서 숨어서 살다가 요새 이제
나와서 그래서 아들들이 서울에 사니까 서울로 이사 왔단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됐어요. 그래서 가끔 전화 주고 그러고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 그것이 이제 날이 따스워지면 내가 서울에 가서 꼭 만나볼 거예요.